자, 오늘은 이제 코딩 스토리 1호 5차 시부터 8차 시까지 5, 6, 7, 8 수업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어제 또 수업 준비를 하면서 PPT를 봤는데 약간 그 PPT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수업 들으실 때 잘 메모해 놓으시고 또 현장에서 수업하실 때 실수 안 하시도록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5, 6, 7, 8 챕터를 이제 선생님들하고 코딩을 한 번씩 다 해볼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나중에 하는 것, 나중에 반드시 또 해보셔야겠지만은 그냥 세미나를 하시면서 저랑 같이 코딩을 한번 해보면 나중에 수업 준비하기에 훨씬 수월하시니까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 이제 제가 지난달에 1호 세미나 할 때 보내드린 1호 배포형 파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열면 이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요 1호 이미지는 코딩 스토리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깔리죠. 그런데 여기 보면 1호 추가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수업하실 때 별도로 한번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게 제가 지난달에 수업할 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저희 1호는 수업을 다 많이들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1호 세미나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깜빡한 것 같은데 요 추가 이미지도 학생 파일에 학생 컴퓨터에 넣어줘야 된다. 왜냐면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요 앞에 2, 3이랑 앞에 숫자를 보시면 이게 챕터예요. 2챕터 5, 그 다음에 7, 8, 9 그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8챕터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 8챕터 우주 괴물은 요 추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이미지, 추가 이미지를 다 학생 컴퓨터에 보내주시고요. 가능하면 요 조립도도 학생 컴퓨터에 넣어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면 수업이든 비대면 수업이든 돌려보면서 조립을 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면 수업을 할 때 앞에 빔으로 쏘아주는 것도 괜찮지만은 학생 컴퓨터에 넣어놓으면은 학생들이 보면서 스스로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조립도까지도 넣어주면 수업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아니면 뭐 선생님이 이제 같이 하나씩 하나씩 앞에서 설명해 주면서 만들어도 되겠죠. 자, 그 부분 이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저는 계속 이제 신버전 2.4.4 얘를 깔아서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아무 이상 없어요.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좀 문제가 생겼는데 다 수정해서 이제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게 이제 신버전이고 얘는 이제 입장하는 화면이 좀 다르죠. 네, 이렇게 입장을 해서 이게 이제 첫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5챕터부터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제 스프라이트를 동작시키는 게 들어갑니다. 스프라이트를 동작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조건과 반복이 들어가는데 조건문 중에서 만약에 닿았는가, 닿았는가를 활용해서 코딩하는 부분이 이제 5챕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본격적인 코딩이 5챕터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챕터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스프라이트 동작하는 거를 좀 한번 가르쳐 주고 들어가는 게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코딩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프라이트 동작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이 좌표죠. 좌표로 이동하기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좌표가 스프라이트를 움직일 때마다 이 좌표 값이 다시 설정이 되잖아요. 블록에. 자, 좀 크게 하고 이런 거부터 이제 한 번씩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모시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좌표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된다. 이렇게 설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새로 설정한 좌표, 이 좌표로 모모씨가 한 번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기다리기를 좀 넣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1초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자 이런 거 가장 기초적인 거 한번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런 블록이 있죠. 초 동안 움직이는 거, 요 차이가 뭐냐. 자 이런 차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모모씨가 처음에 여기 있다. 그러면 시작 위치는 이렇게 잡고 모모씨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원위치까지
자, 이거는 1초 동안 아까 그 좌표값으로 움직이는 거다.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 요 정도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만큼 움직이라는 게 있죠. 10만큼 움직이기.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모모씨가 움직이더라.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은 모모씨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더라. 1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게 이제 좌표로 움직이는 게 있죠. 좌표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제 좌표로 이제 아이들이 배우지 않을 수도 있고 저학년 1호부터 나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좌표를 하나 불러오는 거예요. 그 저장소 배경에 가시면 자, 기타 목록에서 이제 기타에 가면 요 XY 좌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좌표를 하나 불러오시고 자, 오른쪽이 X 플러스 그 다음에 위쪽은 Y,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 Y고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X 좌표인데 마이너스고. 네, 이런 거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린 다음에 모모씨를 한번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자. 그러면 이제 X 좌표를 10만큼 움직이기.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모모씨를 왼쪽으로 움직여 보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 x를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깃발을 눌렀을 때를 하지 말고 이벤트에서 이제 화살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모모씨를 전후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보자. 그러면 위쪽으로 갈 때는 위쪽 화살표, 자, 아래쪽으로 갈 때는 아래쪽 화살표,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화살표, 자,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화살표 이렇게 놓고 이제 선생님이 하나만 가르쳐 주면 되겠죠. 자, 오른쪽 갈 때는 이렇게 있어요. 자, 처음에는 이제 좌표를 이용하지 말고 만큼을 이용해 가지고 자, 그럼 왼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걸 한번 코딩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아까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10을 넣겠죠. 마이너스 10. 이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할 거고. 자, 그다음 이제 좌표를 이용해서 한번 전후 좌우로 갈 수 있도록 코딩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하겠죠. x 좌표 마이너스 10 놓고, 10 놓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갈 때는 y 좌표로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자, y 좌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후 좌우 움직이는 동작을 5챕터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가르치시고요. 자, 이 정도 이제 간단히 하고 약간 5, 6챕터 정도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에는 이런 동작에 대해서 약간 가르쳐 주고 가야 돼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을 바라보면서 가게 한번 코딩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가게 그런 코딩까지 해보고 그래서 5챕터, 6챕터 앞에는 약간씩 이런 동작하는 부분을 가르치고 챕터 코딩에 들어가야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5챕터 자, PPT를 보시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나나를 좋아하는 몽키입니다. 오른쪽,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원숭이도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원숭이가 점프하여 바나나를 먹습니다. 이때 원숭이가 먹은 바나나는 사라집니다. 자, 아시겠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제 몽키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키를 누르면 몽키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점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나에 닿으면 쭉 소리가 나면서 바나나가 사라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나나 먹는 원숭이를 코딩해봐요. 먼저 배경과 스프라이트를 불러오도록 해요. 자, 선생님도 보시면서 바로바로 같이 불러오세요. 모모시 스프라이트를 삭제합니다.
배경 저장소를 클릭하고 주제별 배경 중 자연을 선택합니다. 포레스트를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자연에서 포레스트를 가지고 오래요. 이번에는 원숭이 스프라이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저장소로 들어갑니다. 동물에서 몽키2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바나나 스프라이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저장소로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물건을 클릭하면 바나나가 보입니다. 바나나를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스프라이트 저장소에서 바나나, 몽키2까지 불러오시고요. 다음은 바나나를 먹을 때 나는 효과음을 불러오겠습니다. 바나나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후 소리 탭을 클릭합니다. 스피커 모양을 클릭하면 저장소에 있는 소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효과를 선택하고 마지막에 있는 쭉 소리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적당한 소리가 선택되었는지 플레이 버튼을 눌러봅니다. 바나나 스프라이트에 쭉 소리를 추가합니다. 원숭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정보창을 클릭합니다. 정보창이 열리면 회전 방식을 좌우 방향으로 변경합니다. 이름을 원숭이로 변경하고 정보창에서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바나나 스프라이트의 이름도 한글로 바꿔보세요. 자,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한글로 바꾸고 원숭이는 회전 방향을 좌우로 바꾸고, 자, 바나나도 한글로 바나나 이렇게 바꾸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은 바나나를 복사해서 5개가 되도록 만들어 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스프라이트를 1개씩 복사해 봅니다. 자, 바나나 스프라이트를 총 5개로 만들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면 각각 스프라이트에 소리가 들어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소리를 먼저 넣은 다음에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프라이트를 시작 위치로 이동합니다. 스프라이트를 시작 위치로 이동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실행하기 위해 시작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의 시작 위치와 상태가 변하지 않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해 봅니다. 자, 시작 위치 설정은 꼭 이 좌표대로 할 필요는 없죠. 아까 이제 초반에 챕터 들어가기 전에 했던 것처럼 스프라이트를 움직이면 요 좌표값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니까 얘를 이제 깃발 밑에 쭉 끌어와서 이제 시작 위치를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스프라이트의 시작 위치를 다 설정을 해 바나나도 놓으시고요. 다시 시작할 때마다 처음 위치에 나타나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시작 위치 설정까지 끝나신 선생님들은 코딩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몽키 동작까지만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작성을 다 하신 선생님들은 닿는가를 이용해서 바나나가 사라지도록 거기까지 한번 코딩을 해보시고요. 스크립트 작성하기 전에 알고리즘 학습을 하잖아요. 요 알고리즘 설명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좀 코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앞에서 지금까지 1, 2, 3, 4에서 배운 거는 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드시 좀 부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까 이제 좌표 정하기는 안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한번 해줘야겠죠. 그 점프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좌표 정하기라든가 그런 걸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알고리즘까지 하고 이제 먼저 원숭이 동작부터 이제 완성을 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렵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갖고 와서 이제 원숭이 스프라이트의 동작부터 완성을 해보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게 이거였잖아요. 스페이스 키, 화살표로 움직였을 때 그러면 왼쪽 화살표,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만들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또 여기서 이제 뭐 10만큼 움직이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만큼 움직이기를 할 때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스프라이트가 바라보는 쪽으로 움직이죠. 바라보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숭이가 좌우 바라보면서 좌우의 모양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동작에서 자,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양이 바뀌면서 움직이겠죠. 회전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자, 회전 방향을 좌우로 바꿔주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요 밑에 좌표를 넣어서 만드는 애들도 있겠죠. 이렇게 좌표를 넣을 때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오른쪽 네,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대로 한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모양이 바뀌면서 꼬리의 위치가 바뀌면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프 동작. 점프 동작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우리가 점프하도록 만들기로 했으니까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동작에서 이제 좌표 정하기 이런 게 있죠. 점프는 위쪽으로 그러니까 Y 좌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Y 좌표를 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쭉 올려서 한 요 정도 닿으면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위치가 Y가 한 77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77로 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해야겠죠. 자, 원위치 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지금 원숭이의 시작 위치를 안 잡아놓고 했는데 다시 이제 요 정도 원위치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이제 Y 좌표가 마이너스 한 120 정도로.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순간적으로 갔다 오니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중간에 요 공중에서 약간 이제 멈추는 느낌이 나야 되니까 한 0.5초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점프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이제 가장 쉽게 점프하는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좌우 점프 여기까지 완성이 됐죠. 서로 시작 위치를 좀 잡아놓고 그다음 이제 바나나 스프라이트 코딩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바나나는 일단 제일 먼저 시작 위치를 아까 다 잡아놓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시작 위치를 다 잡았겠죠. 자, 시작 위치를 잡고 관찰해서 바나나가 어디에 닿았느냐. 바나나가 지금 원숭이에 닿았을 때죠. 바나나가 원숭이에 닿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주겠죠. 만약 바나나가 원숭이에 닿으면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소리가 쭉 소리가 나고 자, 쭉 소리가 놓고 이제 바나나가 사라져야죠. 바나나가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다시 시작할 때는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무한을 씌우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 지금 바나나 5에 짰으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쭉 하고 없어지죠? 네, 됐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자, 이게 다 작동을 하면 이제 이 부분만 복사를 해서 스프라이트에 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복사를 해서 바나나 1, 바나나 2, 바나나 3, 바나나 4 다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지금 이 조건이라는 거를 배우는 첫 챕터이기 때문에 예,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시고 예, 좀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이제 큰 어려움 없죠. 자, 잘 되시죠? 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5챕터가 되고 시간이 좀 남으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좀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주시고 자, 다음 이제 6챕터 들어갈게요. 6챕터.
오늘의 이야기는 갯벌에서 살아남기입니다. 빨간 개가 사람을 피해 무사히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이 갯벌 위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닙니다. 개는 갯지렁이나 조개의 집에 들어가 잠시 몸을 숨길 수 있지만 갯지렁이와 조개는 나가 우리 집이야 라고 개를 구박합니다. 개는 사람에 닿으면 잡혔다를 말하고 처음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개가 잡히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도착하면 살았다를 말하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지금부터 갯벌에서 살아남기를 직접 코딩해 볼까요? 먼저 무대를 꾸며야 해요. 배경과 스프라이트를 불러와 볼까요? 자, 배경부터 먼저 같이 모모시를 불러오세요. 삭제하고 갯벌을 불러오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모모시 스프라이트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무대 정보에 새로운 배경 항목으로 갑니다. 배경 파일 업로드하기를 선택합니다. 검색창이 열리면 사진 폴더로 들어갑니다. 사진 폴더에서 코딩 스토리를 선택합니다. 코딩 스토리 폴더 안에 1호 이미지로 들어갑니다. 6번을 클릭하고 갯벌 배경을 불러옵니다. 자, 1호 이미지 6번 챕터에서 갯벌 배경을 불러오시고요. 다음 스프라이트 불러오기. 스프라이트 파일 업로드하기를 클릭합니다. 갯지렁이, 개지, 개, 사람, 조개, 스프라이트를 불러옵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프라이트를 선택하면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스프라이트를 다 이렇게 불러오고 그다음 스프라이트 정보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사람 스프라이트를 선택 후 정보창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회전 방식을 좌우 방향으로 변경한 후 정보창에서 빠져나옵니다. 다음은 개 스프라이트를 선택 후 정보창을 클릭합니다. 개의 회전 방식도 사람과 같이 좌우 방향으로 변경한 후 정보창을 나옵니다. 자, 회전 방식 변경을 하고요. 이제 시작 위치로. 스프라이트를 시작 위치로 이동합니다. 자, 시작 위치까지 설정을 하세요. 자, 시작 위치를 잡으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좌표를 좀 설정을 실행하기 하고요. 위해 시작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의 시작 위치와 상태가 변하지 않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해 봅니다. 자, 꼭 처음 모양은 개 모양으로 시작합니다. 개 스프라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5챕터, 6챕터와 7챕터는 이 스프라이트의 모양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시작할 때는 개 모양에서 시작을 한다. 자, 좌표값은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고 사람은 오른쪽 끝에 위치하고 시작을 누르면 왼쪽으로 걸어가도록 설정합니다. 자, 사람이 이제 시작 위치 설정하고요. 이제 방향은 왼쪽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다음 시작 위치가 달라지지 않도록 개집, 갯지렁이 두 개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자, 나머지 스프라이트에는 코딩을 하진 않지만은 여기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좌표값은 그냥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냥 습관적으로 좌표값을 다 잡아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코딩을 완성했을 때 다시 시작하더라도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를 알고리즘까지. 작성하기 전에 전체 흐름을 알아보는 알고리즘을 작성해 봅니다. 키보드 화살표 방향대로 개가 움직입니다. 왼쪽 오른쪽은 10만큼 움직입니다.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갯벌 구멍으로 한 번에 내려가고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땅 위로 올라옵니다. 알고리즘 설명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 챕터에서도 배웠겠죠. 화살표에 따라서 좌우로 꽃게가 움직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아래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누르면 꽃게가 이렇게 자유롭게 오른쪽, 왼쪽 화살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 화살표로 움직였을 때
요 구멍에 숨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탁 내려오는 거예요. 또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탁 올라오고. 요게 이제 5챕터에서 그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점프하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누르면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계집인데 계집에 닿으면 이제 성공하는 거죠. 여기도 여기 왔을 때 아래쪽 화살표는 내려가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꽃게의 움직임부터 코딩을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좀 줘서 아이들이 이 꽃게 동작을 완성하도록. 자, 그렇게 하시고요. 선생님도 이제 꽃게 동작부터 먼저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표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냥 만큼 움직이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만큼 움직이기로 할 수도 있고 움직여도 되고. 자, 위쪽 화살표를 움직였을 때 일단 이제 아래쪽 화살표를 움직였을 때 한 번에 이만큼 착 내려오도록. 요게 좌표가 이제 y가 마이너스 14거든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y좌표를 마이너스 114, 114로 정하기 이렇게 하고 다시 위쪽 화살표로 눌렀을 때는 요 시작 위치에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y좌표를 마이너스 11로 정하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꽃게 움직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좌우로 되고 화살표 눌렀을 때 올라가고. 네, 물론 이제 이 구멍이 아니더라도 화살표 누르면 작동을 하죠, 이게. 네, 그런데 1호 과정에서는 완벽하게 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 정도. 네, 요 정도. 뭐 이상하죠, 이렇게 누르면. 여기도 들어가고.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단계가 올라가면 이제 완벽하게 짜는 거고, 요 과정에서는 그냥 요 정도만. 자, 꽃게 동작 완성이 되면, 네, 완성이 됐는지 쭉 한번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들어가는 거예요. 계집에 도착하기 위해선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과 닿으면 잡혔다를 말하고 다시 시작 위치로 이동합니다. 사람을 피해서 계집에 무사히 도착하면 살았다를 외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닿는 거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에 닿았을 때, 두 번째는 계집에 닿았을 때. 사람에 닿았을 때, 사람에 닿으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잡혔다를 말하고 다시 시작 위치로 간다. 계집에 닿았을 때는 살았다를 말하고 계집 안으로 살았다를 말한다. 계집 안으로 이동한다. 그냥 계집이 이제 위쪽으로 조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걔가 이동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닿게 될 거예요. 계집에 닿았을 때는 살았다를 말하면 되겠죠. 사람에 닿았을 때는 잡혔다 말하고 시작 위치로 가고. 자, 이렇게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주고 조건이 두 개다. 조건이 두 개다. 첫 번째는 사람에 닿았을 때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집에 닿았을 때. 자, 사람에 닿았을 때는 어떻게? 일단 모양이 좀 바뀌어야겠죠. 잡힌 게, 기쁜 게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개 모양이 잡힌 게 모양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잡혔다를 얘기하는 거죠. 잡혔다. 잡혔다를 한 0.5초 정도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 숨기는 거예요. 그 다음 걔가 잡혀서 숨겨지고 원위치, 아까 시작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죠. 시작 위치로 이동하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모양이 개 모양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보여야죠. 나타나야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개가 완성이 되고 두 번째 이제 개집에 닿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개집에 닿았을 때는 먼저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기쁜 개 모양으로 바뀌고 살았다. 살았다를 한 2초 동안 얘기합니다. 살았다. 얘는 계속 감시를 해야 되니까 자, 무한으로 씌우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개 스프라이트가 작동하는지. 네, 잡혔다 그러죠. 사람에 닿으니까 잡혔다. 사람에 닿으니까 잡혔다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집에 닿을 때 어떻게 나오지? 계집에 닿으니까 네, 살았다 나오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스프라이트의 이동 동작. 사람 스프라이트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은 오른쪽 끝에서 개의 시작 위치까지 걸어간 후 방향을 바꿔서 왔다 갔다를 반복합니다. 사람은 모양을 바뀌며 처음에 이제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 후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벽에 닿으면 개가 죽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 마지막 이 갯지렁이 있는 여기서 턴을 해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모양이 바뀌면서 자 이제 요 모습을 이제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동작을 할 때는 요 10만큼 움직이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얘를 클릭을 해보면 사람이 움직이죠. 그런데 걷는 모습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모양을 들어가 보면 사람은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바뀌면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스프라이트의 모양들이 바뀌니까 이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형태에 보면은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가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제 Y좌표가 너무 높나 보죠. 공중이 떠서 가니까. 자, 이렇게 하면 좀 내려오려나? 네. 30. 이 정도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무한으로 하게 되면 끝까지 가니까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가면 안 되니까 무한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기가 이제 지금 사람의 X좌표가 185고 한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96이죠. 그럼 대략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100, 한 200, 300 정도? 예, 300 정도 움직이게. 그럼 10만큼 움직이게 했으니까 반복 횟수를 보고 저는 한 30번까지는 저는 많을 것 같고 이제 교재대로 하면은 요 좌표값을 교재대로 설정했으면 30번인데 저는 이제 좌표값이 다르니까 한 요 정도 설정을 하면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조금 천천히 갈 수 있도록 네, 기다리기를 하나 넣어주고 그래서 한 0.3초 정도 자, 이거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0.2초 여기까지 가죠. 자,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바꿔서 와야 돼요. 방향을 바꾸는 거는 간단하죠. 똑같이 복사를 해주는데 바라보기만 왜 이만큼 움직이기라는 거는 바라보는 방향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예, 바라보는 방향만 여기서 한번 바꿔주면 얘가 방향을 바꿔서 가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요 동작을 반복할 수 있도록 무한을 씌우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 동작까지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한 거죠. 조개와 갯지렁이 스프라이트. 개찌렁이와 조개는 개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나가 우리 집이야 라고 말하며 구박합니다. 갯지렁이와 조개가 무엇에 닿았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개에 닿아야죠. 개에 닿았을 때 나가 우리 집이야 요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조개가 무엇에 닿았을 때 개에 닿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나가 우리 집이야. 나가 우리 집이야. 나가 우리 집이야를 얘기한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계속 반복 감식을 해야 되니까 자, 무한에 씌워줘야 되고 이제 얘를 복사해서 갯지렁이에 넣어주면 되겠죠. 갯지렁이도 똑같이 개에 닿았을 때 나가 우리 집이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깃발을 누르고 한번 내려가면 나가 우리 집이야. 자, 다음 이제 7챕터 5, 6, 7. 이제 7부터는 저 피지컬이 들어가는 거예요. 7부터는. 짹짹짹 배가 고파요. 새가 날아와 먹이를 줍니다. 냠냠 맛있어. 어미새가 날아가면 다시 배가 고파요. 짹짹짹. 이 버저에서 삑삑삑삑 소리가 나다가 어미새가 날아서 먹이를 주면 소리가 멈춰요. 그리고 냠냠 맛있다고 어미새가 날아가면 또 배고프다고 삑삑삑삑 버저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7챕터에서는 이제 버저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8챕터에서는 버저와 에리들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어미새와 아기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CPU 보드, 버저 보드, 3핀 케이블, 그리고 모모 도안이 필요합니다. 새로 나오는 부품 버저 보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큰 동그라미 원형 검정색이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삐라는 소리를 경보음을 내는 보드입니다. 옆에 커넥터를 CPU의 디지털 포트에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먼저 모모 도안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멍을 뚫고 접는 선을 따라서 도안을 접습니다. 위쪽에 있는 도안을 접어서 여기 앞쪽에 구멍이 2개가 있죠. 이 구멍 2개의 위치에 오게 한 다음 위쪽 부분의 도안을 살짝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홀에 끼워집니다. 그 옆면을 보시면 이제 구멍이 있죠. 이쪽으로 날개를 쏙 집어넣어서 이 옆쪽의 구멍에 톡 튀어나올 수 있게 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도안을 조립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모 도안을 일단 완성해 놓고요. 그리고 버저보드에 케이블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저보드에 보시면 이 세모난 부분이 있어요. 이 세모난 부분에 3핀 케이블, 검정색 부분 케이블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모 도안을 보시면 이 앞쪽에 홀이 있어요. 작은 홀에 케이블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케이블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버저보드 커넥터가 작은 홀 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주세요. 그리고 CPU를 가지고 와서 CPU 보시면은 이 D5라고 있어요. 이 D5의 세모 쪽에다가 검정색 케이블이 올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USB 커넥터가 뒤쪽으로 오도록 해서 조립을 해주세요.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어미새와 아기새 모모 도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간단하죠. 요 조립하는 거는 간단하고, 일단 이제 버저를 가지고 연결을 해서 버저 동작 연습을 좀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코딩을 다 하고, 얘는 이제 간단하니까, 얘 조립하는 건 간단하니까 코딩을 한 다음에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하고 이제 여기 꽂아서 여기 이 도안을 만들어서 이제 완성 코딩을 딱 동작을 시키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삑삑삑 소리가 나올 거니까. 자, 일단 이제 선생님들 그 CPU 끊으시고 버저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USB 포트 쪽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CPU 쪽에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새긴 부분을 연결하면 제 CPU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전원이 공급이 되고 있다. 자, 요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버전은 아까 이제 설명을 잘 보셨겠지만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위쪽이 이렇게 하얀색 표시가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위에 꽂아도 되고 아래 꽂아도 돼요. 이렇게 2개를 꽂을 수 있는데, 자, 아무 쪽에나 이제 하나 꽂아주시면 됩니다. 검정색 선이 위에 하얀 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나 꽂으시고, 자, 그 다음에 CPU 쪽에는 삼각형 모양이 요 검은 선이에요. 삼각형 모양이 검은 선. 그리고 포트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이제 똑같이 5번 포트에 꽂을게요. 5번 포트. 5번 포트에 가로로 검정색이 삼각형 표시에 오도록 자, 그렇게 꽂으시고, 자, 연결이 다 되면 로드인을 연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잘 돼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 삐 소리가 날 거예요. 삐 계속 소리가 나죠. 예, 멈춰야 돼요. 그러면 한 번만 삑 소리가 나게 하려면 1초 한 다음에 1초 있다 꺼야 되죠. 끄기. 데이터에 들어가서 오프. 자, 이렇게 하면 1초. 1초 있다 꺼지겠죠. 1초. 자, 0.5초. 더 짧게 0.1초. 삑. 이제 아기새가 우는 삑삑 삑삑. 네, 이 소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삑삑. 계속 연습을 해봐야 돼요. 0.1초. 자, 이 소리가 두 번 나게 반복 블록을 이용해서 삑삑 소리가 두 번 나게 해보세요. 두 번 반복하겠죠. 자, 이렇게 놓으면 삑 한 번밖에 소리가 안 나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저처럼 이렇게 하겠죠. 코딩을. 저처럼 이렇게 하겠죠. 소리가 왜 두 번이 안 나죠? 그럼 요 밑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두 번이 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띡띡 띡띡 두 번 삑삑 삑삑. 이걸 이제 계속 소리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 무한을 씌우면 자, 요렇게 삑삑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삑삑 삑삑. 네, 이런 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깃발을 누르면 계속 삑삑삑삑 거리죠. 자, 마찬가지로 삑삑 두 번을 하고 빠져나왔을 때 좀 쉬어야겠죠. 여기서 1초 정도 기다리고 그럼 1초 간격으로 두 번씩 삑삑삑삑. 네, 삑삑 소리 잘 들리죠? 삑삑. 네, 요거를 이제 먼저 만들어야 돼요. 요걸 이렇게 하나씩 만들고 그러면 이제 교실이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막 삑삑거리고. 네. 그래서 저희 PPT 완성본 보면 이렇게 초를 다 뺐어요. 너무 시끄러울까 봐. 그러면 이게 틱틱 소리가 나요. 틱틱. 아무 소리도 안 나거나 아무 소리도 안 나거나 요 보드에서 조그맣게 띡띡 띡띡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초를 빼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PPT 완성 스크립트 보시면은 잘못 짜놓은 게 아니고 너무 시끄러울까 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을게요. 모모시 스프라이트를 삭제합니다. 새로운 배경에서 파일 업로드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진 폴더에서 코딩 스토리를 클릭합니다. 코딩 스토리에서 1호 이미지로 들어갑니다. 7번 폴더를 클릭해서 숲속을 선택합니다. 자, 7번에서 숲속 배경을 불러오시고요. 지금 이 PPT 화질이 좀 이상해졌죠. 선생님들 뭐 아시겠지만은 선생님들 PPT가 그럴 경우에는 이 파일에 들어가셔서 호환성 최적화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호환성 최적화를 하세요. 그러면 다시 화질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스프라이트 불러오기. 새로운 스프라이트에서 스프라이트 파일 업로드하기를 선택합니다. 먹이, 아기새, 어미새 스프라이트를 불러옵니다. 스프라이트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를 시작 위치가 이게 아니고 요거죠. 요거 무대 꾸미기 요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일단 어미새는 이제 요 위에서부터 날아와야 되니까 어미새는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먹이가 있어요. 요 먹이가 따로 있는데 이제 얘는 뭐냐면 일단 먹이는 놔두고 어미새가 이제 이렇게 날아와요. 날아와서 요 나뭇가지에 앉습니다. 앉을 때 이제 모양이 먹이 주는 어미새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먹이가 이제 아기 새 입으로 딱 옮겨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먹이는 숨기는 거죠. 일단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의 좌표를 잡아놓고 자 먹이를 숨기고 그다음 어미새도 이제 알고리즘하고
수업하는 순서는 제가 이제 처음에 했던 것처럼 PPT 하나씩 보시면서 스프라이트별로 알고리즘 설명해주고 완성하고 설명해주고 완성하고 뭐 이런 패턴으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알고리즘을 다 설명해 주시고 완성시키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지금 이제 바로 그냥 저랑 같이 코딩을 해볼게요. 어미새처럼 어미새부터. 어미새는 처음에 이제 시작 위치를 먼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어미새의 모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모양이 먹이문 어미새, 먹이문 어미새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숨깁니다. 숨기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시작되지 않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어미새가 나타나도록. 어미새가 나타나서 자 어디로 갑니까? 아기새 위치 쪽으로 가는 거죠. 아기새 위치 쪽으로. 좌표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발이 뜨면 안 되고 여기가 이제 어미새가 이동할 위치니까 이 좌표. 그래서 한 2초 동안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2초 후에는 모습이 바뀌어야겠죠. 모습이 먹이 주는 어미새로. 자, 그래서 깃발을 클릭하면 사라지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딱 모양이 바뀌죠. 자, 모양이 바뀌는 순간에 이 먹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2초 후에 나타나면 되겠죠. 먹이 쪽에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2초 후에 이제 보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예. 그럼 이제 먹이를 진짜 물려준 것처럼 그런 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 어미새는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모양이 날아가는 어미새 모양으로 바뀌고 자, 날아가는 어미새 모양으로 바뀌고 날아갑니다. 어디로? 이쪽으로. 자, 이렇게 놔두고 들어가보면 이 좌표값이 나오죠. 1초 동안 날아가고 날아간 다음에는 사라져야죠. 화면에서 사라지니까. 자, 숨기고 숨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다시 여기서 날아와야 되잖아요. 날아와야 되니까 시작 위치로 다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시작 위치로 가서 모양이 날아오는 어미새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자, 해볼까요? 스페이스 키 누르면 날아와서 자, 먹이를 다 줬어. 날아가. 화살표로 날아가서 다시 스페이스 키 누르면 그러면 이제 먹이문 어미새 모양으로 날아와야죠. 먹이문 어미새.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먹이문 어미새 모양으로 자, 날아갔다가 자, 다시 먹이를 주고 날아가. 그럼 이제 어미새 동작은 이렇게 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화살표 키를 누르면 날아가고. 자, 근데 먹이가 계속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기새가 한 1초 만에 먹이를 다 먹거든요. 1초 만에 먹이를 먹고 그 다음에 싹 사라져야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아기새도 깃발을 클릭했을 때 보이도록 좌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요. 아기새 좌표를 설정하고 아기새는 제일 처음에 어떤 모양이 있냐면은 배부른 아기새, 먹이 먹는 아기새, 배고픈 아기새 이렇게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배고픈 아기새, 배가 고파서 짹짹짹짹 계속 우는 거죠. 배고픈 아기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짜놨던 그 피지컬 블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 블록을 여기서 안 짜고 우리가 모모시에서 짰으니까 없는데 다 그 수업을 하실 때는 스프라이트를 불러와서 피지컬 블록을 이렇게 짜 놓으셔야 돼요. 요 아기새 여기서 그래야지 이제 바로 붙이죠. 자, 빨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배고픈 아기새가 시작을 하면 계속 울고 있는 거죠. 짹짹짹짹짹 계속 울고 있겠죠. 그런데 어미새가 나타나서 이렇게 아기새에 닿을 때
아기새에 닿으면 모양이 바뀌는 거죠. 아기새가 어미새에 닿을 때 이제 모양이 바뀐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조건이 하나 들어가겠죠. 만약에 아기새가 어미새에 닿았을 때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모양이 바뀌겠죠. 아기새의 모양이 먹이 먹는 아기새로 바뀌고 먹이를 이제 1초 만에 다 먹었다 그랬잖아요. 자, 1초 있다가 먹이를 먹었으니까 배부른 아기새가 되고 기분이 좋아서 2초 동안 냠냠 맛있어. 냠냠 맛있어. 냠냠 맛있어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좀 한 2초 정도 있으니까 또 배가 고파진 거예요. 배가 고파서 다시 모양이 배고픈 아기새로 바뀌는 거죠. 이걸 이제 무한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어미새에 닿으면 모양이 먹이 먹는 아기새 됐다가 배부른 아기새 됐다가 다시 배고픈 아기새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깃발을 한번 클릭하면 계속 삑삑거립니다. 삑삑거리면 이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어미새가 나타나고 자 먹이 먹죠? 먹이 다 먹었어. 아이고 또 먹이 구하러 가야겠네. 어미새가 날아가니까 또 삑삑거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미새 보면은 아마 PPT에는 위쪽 화살표가 없고 그냥 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초를 넣어도 되겠죠. 먹이 주고 한 2초 정도 있다가 다시 날아가는 어미새로 이렇게 바꿔놔도 되겠죠. 깃발 클릭하면 스페이스를 누르면 나타납니다. 자, 먹이를 주고 1초, 2초 있다가 다시 먹이를 구하러 날아가고 또 스페이스 키 누르면 또 나타나고 닿으면 소리가 멈추고 삑삑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날아가면 또 삑삑거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7챕터 완성이 되고 이제 마지막 8챕터 들어갈게요. 우주용사가 좌우로 이동하며 포탄을 발사합니다. 포탄에 맞은 우주괴물은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이때 삐 소리가 나면서 같은 색 LED가 켜집니다. 우주괴물 도안을 만들어 보세요. LED와 버저보드도 연결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이 여기서는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코딩 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업하듯이 그냥 바로 CPU에 센서를 연결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얘를 만들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우주괴물 도안을 만들어 보세요. LED와 버저보드도 연결해 보세요. 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어떤 들어주고 모습으로 나서 얘를 속에 이렇게 CPU를 박스에 넣냐면 이렇게 날개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세워서 해서 넣거든요. 이렇게 USB 커넥터가 세워서. 위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넣어주세요. 커넥터 위치 잘 보세요. 여기 가운데는 비어있고 앞쪽은 비어있고 위쪽으로 가 있죠? 그 위치 잘 확인하시고 케이블은 정리해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쭉쭉 밀어 넣어서 케이블을 정리해 주세요. 이때 다시 보드에 있는 케이블이 뽑히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한 번씩 더 꾹꾹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날개를 잡은 후에 뚜껑을 닫아주세요. 닫아서 이렇게 뚜껑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CPU 케이블을 요 위로 꽂는 거예요. 위로 꽂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좀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 CPU에 끼는 걸 만들지 않고 CPU를 바로 넣어가지고 그냥 요 앞으로 꽂아버렸어요. 네, 시간이 없을 땐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만들기도 이제 영상 보시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직접 한 번씩 다 해보셔야 되고요. 자, 이제 무대 꾸미기. 자, 여기서 이게 지금 PPT하고 좀 내용이 달라요. 일단 불러오는 걸 한번 볼게요. PPT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배경은 똑같고요. 모모 시 스프라이트를 삭제합니다. 배경 저장소로 들어가 주제별 분류해서 우주를 클릭합니다. 스타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우주를 불러오시고 스프라이트 파일 업로드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진 폴더에서 코딩 스토리 폴더로 들어갑니다.
1호 이미지로 들어가 8번 폴더를 선택합니다. 괴물들을 선택합니다. 노란 괴물, 빨간 자, 괴물, 우주음사, 파란 괴물, 포탄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호 이미지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 이미지에 들어가서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추가 이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이미지를 보내주면 학생들한테 여기 저처럼 추가 이미지에 들어가서 8번 우주 괴물이죠. 이 괴물들과 포탄 다 불러와야 됩니다. 아니면 PPT대로 하려면 얘를 복사해가지고 1호 이미지 8챕터 그 안에 이제 복사해 놓으면 되겠죠. 그럼 PPT랑 똑같아지고요. 그냥 추가 이미지 불러서 추가 이미지로 들어가서 얘네 스프라이트를 다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이트 얘네 이제 회전 방향을 다 바꿔야 돼요. 스프라이트에 얘네를 다 좌우로 바꾸고요. 괴물들의 회전 방향을 다 좌우로 바꿔놓고 자 우주용사는 좌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치를 스프라이트 위치는 그림을 보면서 할까요? 자 이렇게 이제 스프라이트 위치를 다 잡으시고요. 스프라이트를 시작 위치로 이동합니다. 괴물의 위치는 이제 층층이 겹쳐지지 않게 놓으시면 되고 뭐 색깔은 사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같이 한번 코드를 해볼게요. 지금 마지막이니까 제일 먼저 이제 우주용사부터 해야겠죠. 우주용사 시작 위치 수업하실 때는 앞에 알고리즘 설명 충분히 잘 해주시고 먼저 시작 위치 다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거 화살표로 움직이기 합니다. 얘는 좌우만 하면 돼요. 화살표로 움직이기 왼쪽 오른쪽 얘는 뭐 좌우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냥 가장 쉽게 10만큼 움직이게 하면 되죠. 10만큼 움직이기 자, 이렇게만 하면 이제 얘는 끝나요. 그런데 지금 포탄이 따로 움직이잖아요. 포탄이. 그래서 포탄에 들어가서 포탄의 시작 위치도 좀 잡아주고 또 클릭했을 때 자, 시작 위치를 잡아주고 포탄도 화살표 키를 누르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에도 이제 똑같이 화살표로 움직였을 때 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포탄이랑 같이 움직이죠. 용사랑. 됐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포탄이 발사가 돼야죠. Y좌표를 바꾸는 걸로 Y좌표 10만큼 바꿔서 이렇게 날아가면 되겠죠. 쭉 날아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디까지 날아가냐? 한 번,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한 30번 정도 반복을 하면 저기까지 날아갑니다. 그럼 이제 30번 반복. 자, 여기까지 날아간 다음에는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Y좌표가 지금 바꿨으니까 자, Y좌표를 아까 시작 위치 마이너스 188이에요. 저는 마이너스 148 자,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네, 갔다 오죠. 발사하는 모습. 포탄은 제일 처음에 숨기고 있다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날아가면 다시 숨겨주고 자, 그래서 누를 때마다 발사가 되는 거죠. 좌우 하면서 발사음이 있으니까 이게 레이저가 퍼즈 전자음에서 발사음을 가져오고요. 자, 괴물을 짜면 됩니다. 괴물은 좌표값만 다르고 내용은 다 똑같겠죠. 코드는 그러니까 한 개만 짜서 다 복사를 해서 넣으면 돼요. 좌표값은 반드시 다 설정을 해놓고 빨초파 이제 저는 그 초록색 괴물을 짤게요. 초록색 좌표값부터 다 넣어놔야 돼요. 좌표값부터 우리 PPT대로 하면 이제 순서가 그렇죠. 제일 먼저 좌표값을 잡으니까 얘네 좌표를 다 설정을 해놓고요.
일단 얘네들이 이렇게 옆으로 계속 움직였잖아요. 옆으로 계속 움직였죠. 그래서 얘네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는 방향으로 일단 10만큼 움직이기. 10만큼 움직이는데 얘네들 지금 모양이 있거든요.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양이 있으니까 모양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벽에 닿으면 튕길 수 있게 해놓고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무한으로 씌우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제 포탄에 맞았어. 포탄에 맞으면 사라져야죠. 간단하죠. 사라지면 되죠. 포탄에 맞으면. 그리고 이렇게 무한에 넣으면 되겠죠. 자, 멈춰놓고. 자, 이때 사라질 때 포탄에 맞을 때 어떻게 되냐면 같은 색 LED가 짱 켜지는 거예요. 버저가 삐 울리면서 LED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에서 먼저 버저가 울리고 그 다음에 LED 초록색은 우리가 이제 7번을 꽂거든요. 7번 7번 핀 온 해주고 들어왔다가 이제 한 0.2초 0.2초 정도 있다가 다시 꺼야죠. 소리가 꺼져야 되니까. 오프 해주고. 자, 이제 요게 요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포텐에 맞으면 삑 소리가 나고 초록색 괴물. 초록색 괴물이면 초록색 LED가 켜져야겠죠. 초록색 LED가 켜지고 7번 핀에 꽂을 거니까 그 다음에 꺼지고. 자,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괴물 코드의 완성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여기 이만큼만 복사를 해서 하나씩 다 넣어주면 돼요. 노란 개물 넣고, 빨간 개물 넣고, 파란 개물 넣고, 노란 개물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빨간 개물 가서 붙여주고, 파란 개물 가서 붙여주고. 숨기기로 했으니까 제품 시작할 때 이제 고지를 하나씩 다 넣어줘야겠죠. 다 넣어주고. 가까이 있는 것들은 좀 빨리 움직이고 한 15 정도로 빨리 움직이고 얘는 한 12 멀리 있는 건 좀 천천히 움직이고 얘는 10 얘는 뭐 한 8 이렇게 빨간색은 6번 자 6번 빨리 치고 초록색은 7번 파란색은 8번 그 다음에 노란색은 같이 켜야 돼요. 노란색은 빨간색과 초록색을 같이 켜면 되거든요. 6번과 7번을 같이 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 6번과 7번을 꺼주고 일단 멈춰놓고 여기서 이제 LED를 같이 끼면 돼요. LED 센서를 꺼내서 LED를 68에 꽂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록색, 파란색, 파란색 들어오죠. 그 다음에 초록색 들어오고. 요게 이제 다 된 친구들은 아까 이제 그 도안을 만들어서 그 도안에 딱 넣어서 하면 괴물을 맞힐 때마다 삑삑 버저 소리가 나면서 해당되는 LED에 불이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한 번에 막 2개씩 없어지고 그래요. 1호 과정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파란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괴물의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괴물의 속도를 조정하면서 완성된 친구들은 가지고 놀고 한 번에 막 2개, 3개씩 만들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8챕터까지 완성이 되고 8챕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미지 불러올 때 추가 파일이 있다. 추가 이미지 거기에 들어있다. PPT는 그냥 1호 이미지에서 불러왔지만은 그게 아니고 추가 파일이 있다.
그 부분만 이제 유념하시면 되고, 코딩할 때는 이제 PPT 순서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받은 교재랑 지금 한 거랑 좀 달라서요. 그렇죠. 다르죠. 예. 그 1호 이미지에 있는 내용이 교재예요. 교재. PPT랑은 다른 거죠. PPT는 지금 한 거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교재랑 다른 게 지금 요거예요. 8챕터가 교재랑 다른 거예요. 아, 네. 근데 유일하게. 교재로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상관은 없어요. 그럼 PPT 사용 안 하시고 교재로 하시면 돼요. 아, 네. 근데 재미없어가지고. 아, 움직이지 않아서요? 움직이지 않으세요. 재미가 없어요. 서 있는 거 그냥 마치면 길 들어오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 아, 네, 네. 그걸 그러니까 듣고 저는 처음에 이게 PPT가 없는 줄 알고 PPT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PPT 만든 내용하고 전혀 달라서. 네, 유일하게 교재랑 8챕터가 다릅니다. 내용이. 네. 너무 재미가 없어서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추가 이미지에서 불러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네.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나는 우리 김미원 선생님처럼 이제 교재대로 해야겠다. 그러면 요 PPT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시면 되고, 아이들한테 뭐 추가 이미지 보내줄 필요 없고 그냥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거 우리가 오늘 한 대로 하겠다. 그럼 추가 이미지를 학생들한테 보내주고 PPT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그 수업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도 또 다음 달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뵐게요.